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논문 작성과 발표 과목의 둘째 주 강의로서 서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이공계 학생들을 위해서 글쓰기와 그다음 발표하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듯이 1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공계 학생들의 어떤 의사소통의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런 걸 할 적에 또 어떤 원칙과 기술이 필요한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따라서 보는 사물을 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시인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공계 학생, 이 건축학과 사람들은 설계 토목하는 분들은 산을 보도는 산을 보면서 산을 보는 얼마 또한 환경학생은 또 물의 pH는 어떻다 이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공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의사소통이 왜 우리가 필요한가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우리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니면 자연현상을 볼 때 그 연구한 결과를 글이나 말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참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로서 표현할 적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나 정보들을 그 의미에 맞게끔 잘 전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들을 글이나 말로서 간단하고요. 영어로는 concise하다고 그러죠. 명료하게, clear한가 아닌가. 그다음 완전하게, complete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연구 결과가 또 아이디어들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유익하게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통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글로서 표현하는 그 의사소통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1학년 때부터 작성하게 되는 실험 보고서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쓰고 있는 또 전자우편, 전자메일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가면 3학년이나 4학년 되면 연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졸업 논문이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고 또한 4학년 정도 되면 학술지 논문도 써볼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요. 그 다음에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가 한 3학년부터 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런 글쓰기 훈련을 통해서 즉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신소재공학부에서는 지금 이 과목이 3학년, 4학년을 위해 주로 열리고 있는데요. 조금 저는 이런 걸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4학년이 다 필요한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올 때도 또 대학에 입학할 때도 써봤지만,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도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학년 때 4학년이 된 것처럼 생각을 쓰면서 내가 남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내 대학 생활을 채워나갈까.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함이나 여러분 이력서에 어떤 것들이 채워져 나가면 좋을 건가를 생각하고 이력서를 써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졸업을 했을 적에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뒤에 내가 어떤 이력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명함을 들고 다닐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 이력서를 쓰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요,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은 이러한 추가로 이러한 각종 계획서라든지
프로젝트의 어떤 프로포즈를 쓰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계획을 진행하고 나서 과제를 진행하고 나서 쓰는 어떤 보고서. 그 다음에 어떤 업무용 공식적인 이메일 또는 오프라인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러한 서신들 작성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것인가. 가장 1학년 때부터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서 진행되는 어떤 발표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험 보고서 발표라든지 연구 보고서 발표 또는 2학년, 3학년, 4학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학술대 발표 참석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인턴 프로그램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교내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면접을 보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직장을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어떤 연장선상에서 각종 계획서를 프로포즈를 써서 발표한다든지 보고서를 발표하고 또한 회의를 주재한다거나 회의 가운데 어떤 이러한 발표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럴 적에 대학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고 가는 것과 아니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학생활 동안에 단순히 그냥 전공 공부만 하고 아니면은 뭐 교양 좀 듣다가 영어 좀 하다가 이렇게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하기 실력 그것을 함양해 나가는 그런 좋은 저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러한 발표할 기회나 어떤 그러한 찬스가 많이 온다면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발표 자료도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표도 체계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간단하고 명료하고 그죠? 그렇게 잘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졸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공계 학도로서의 이제 의사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물론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의 그거 하루 일과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플러스 1을 정도 더 더하면 되겠죠, 그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느냐면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아침에 보통 7시나 8시까지 출근을 해요. 여기 8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업무 시작하는 시간이 8시인 것 같고요. 보통 7시까지 출근을 해서 1시간 정도를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아침 간단한 브렉퍼스트를 간단한 저기 근처의 카페에서 이렇게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8시에 출근해서 메일을 확인하고 답장을 작성. 벌써 소통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8시 30분 정도 돼서 이제 10시에 있을 그룹 미팅, 여기 팀 회의를 위해서 보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전에 작성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한다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시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발표를 하든 어떤 또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 다음 11시에 보면은요, 출장 보고서를 낸다든지 경비 정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하고요. 또 오후에도 이제 우편물 처리, 이메일이나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어떤 우편물을 보고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시에도 오면은 뭐 팀 미팅과 회의 자료 작성하는 그런 것들, 이메일 작성하고 업무 정리하고 다음날 계획도 구상해보고 그냥 이제 6시네요. 보통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10시간 정도를 이렇게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거의 60%에서 70%가 의사소통과 관련된 그런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베트나 아비크의 학습 성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공학교육 인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비트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거고요. 아비크는 한국공학교육인정원에 줄여서 된 건데요. 이것은 아비크는 아베에서의 그 모든 그 원칙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요. 영어로 이 학습 성과들을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되냐? On ability to apply knowledge of mathematics, science, and engineering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on ability to design and conduct experiment, as well as to analyze and interpret data.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어떤 통역하고 뭐 아니 그런 것들과 같이 실험을 수행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들. 세 번째로 한번 보시면요, on ability to design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to meet desired needs. 뭐냐면은 필요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또는 컴포넌트, 구성 요소나 어떤 시스템들을 디자인할 줄 아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학습 성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시면요, 지금 이 필요성을 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느냐면은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아벳이나 아비크처럼 공학교육 인정에 있는 학습 성과에 분명히 의사소통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시간 관계상 지휘반을 한번 보실게요. 바로 요 7가지를 보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on ability to communicate effectively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의사소통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그 학습 성과를 그런 걸 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훈련들을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사실 이 과목이 존재하는 겁니다. 논문 작성 및 발표라는 과목이. 그래서 집어넣은 거죠. 자, 7가지뿐만 아니라 H, 뭐 I, J, K 이래가지고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학교육이라는 걸 받으면은 이러한 능력들을 가진 사람이 배출되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름대로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짜여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수행을 하고 나서 그런 능력이 길러졌는가를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있는, 또한 분석해 볼 수 있는 그런 툴은, 도구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진행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칠 뿐만이 아니라 발표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도 작성해보고 자기소개서도 써보고 이런 것들을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G번인가요? 나왔듯이 내가 아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시려면요, 여러분들은 이메일을 주고받을 적에도 제가 참 아쉬운 게 그래요. 이메일을 받았는데 최근에까지 학생들한테 3줄 이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이메일을 보내놓고 본문이 한 개도 없어요. 그냥 파일만 대체해가지고 보내거든요. 그거는 물론 뭘 때문에 보낸다는 알지만은 effectively한 이 단어에게 저는 유효된다고 봅니다. 어떤 과제물을 제출하더라도 교수에게 정말 어떤 메인 바디에 적어도 서너 줄의 그 내용을 적어서 나의 과제물이 잘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effectively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길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그냥 이 강의 3학점을 수강해서 따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진로를 개척해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쓰임받는 그러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의 중요도에 대해서 졸업생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 한 7, 8년, 10년 전에 일 건데요. 한번 보시면은요. 이 외국 대학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기 뭐 UCLA 제가 나온 학교인데요. UCLA 기계항공이 되게 좋은 학교예요. 저는 전기전자공학부에 있었는데요. 통합공학부 여기 두 개 되게 좋습니다. 그랬을 적에 어떤 게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 같지만은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학습성과 A, B, C, D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G번이 뭐였죠? To communicate effectively 그랬죠. 의사소통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뭐 부서에 관계없이 그죠? 졸업하는 과에 관계없이 다 제일 높네요. 제일 중요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저는 동의하거든요. 미국에서는요 공학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월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공헌하는 바가 커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실험 분석이나 설계 능력, 학제가 팀워크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도요 취업한 지 뭐 3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직하는 아니면은 그 직장을 그만두는 제일 큰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을 보내서 그런 것보다도 거기에는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그렇답니다. 내가 전공 지식이 부족해서 나는 그만둔다. 아니면 내하고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 거는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오히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거로 인해서 퇴사하는 사람이 40%가 넘어요. 네이버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해가 거듭될수록 그게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퍼센테이지가. 참 심각한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거는 훈련에 의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건강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자기가 자꾸 훈련함으로 해서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와 준비도의 차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럼 과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얼마나 준비해 가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아까도 똑같이 이 X축은요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요. 근데 어떤 거는 막 마이너스도 있다 그죠 이게. 그죠? 설계 능력 같은 경우나 설계 능력은 뭐 그래도 마이너스 아닌데 아까 B라든지 A라든지 이런 거 마이너스도 있네요. 근데 여전히 여기 보면은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도와 준비도의 차이를 볼 적에 우리가 제가 볼 적에는 이 준비도가 1.5가 높다는 것은요 준비도가 없다는 중요도에 비해서 낮다는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안 해간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에 관계된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지도 않거든요. 미국은 근데 우리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요 수업을 들어가 보면은 기초적인 과목 빼고는요 전공 과목에 들어가면 학생 수가 굉장히 작아요. 교수 한 명이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기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준비가 많이 돼가는 그런 거죠. 네, 계속해서 이 마지막에 조금 안 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멀찍이 이 설문조사를 한번 더 볼게요. 회사가 선호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고용할 그런 존재들이 선호하는 인재가 갖춰야 할 역량을 2002년도에 대기업 인사단들 한 20년 된 건다 그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외국어 17%, 정보통신 활용 능력 13%, 그 다음에 인성 태도가 30%.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굉장히 강조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 의사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갈수록 요 두 개가 더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어 활용 능력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크지 않고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에 외국어를 접하는 시기가 아주 어려서부터 있기 때문에 능력들도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뛰어나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인성태도라든지 의사표현은요,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이게 그 능력이 갖춰지지가 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 두 개의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특히 의사 표현을 잘하려면요, 글로서나 말하는 것들로 잘하려면은 자기가 책을 일단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럼 저희들 너무 늦은 겁니까? 아니요. 대학교 생부터 40살 아니면 35살까지는요, 정말로 매년 책 한 20권씩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제가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미국 가기 전까지는 영어로 표현해 본 적도 없었고요, 또 한국말로도 강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영어로 된 책이나 아티클들을 진짜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가서도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자꾸 생기더라고요. 한국어 강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음에 인성 태도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attitude라는 단어, 이게 태도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인사 담당자가 딱 보면은요, 5분 내 10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attitude를 막 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 성공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영어 단어 한 개 꽂았는데 1등의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A라는 게 알파벳 순서의 1이죠. E는요, 5번째 있잖아요. A, B, C, D 하면요.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하기 하면은 100점 된다 그랬잖아요. 100점짜리 나열라. 애티튜드가 내가 어떤 일을 대할 때, 아니면은 면접을 설령 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어떤 내가 태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평소에 나의 인성과 태도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만 내가 잘하면 되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커싱을 두고 여러분들의 생활들을 잘 훈련해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기업이 말하는 교과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전경련 설문조사에 있었던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여기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맞죠? 전공 이론, 전공 기초, 외국어. 근데요, 이거는 다 여기 있어요. 밑에 있어요. 위에 거 볼까요? 비행 문서 작성하는 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프로포즈 쓰는 걸 말하고요. 영어 능력, 이거는 말하기 능력일 거야. 프레젠테이션, 그 다음 PCR 능력,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했던 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가치관이나요, 예절, 사고력 포함해서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애티튜드를 만듭니다. 애티튜드를. 여기도 나오죠?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은 대학에서 주로 배운다고 한다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냥.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시간이 너무 짧죠. 그죠? 네, 이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복습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